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감정노동 또는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 채널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일하시면서 감정을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댓글을 많이 달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일하면서 사용주로부터 또는 이제 직장에서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뭐 수치심을 느끼고 부당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또는 이제 뭐 그 심지어는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좀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심지어 센터나 요양원에서조차도 요양보호사를 좀 하찮게 보는 듯한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감정노동 들어보셨습니까? 감정노동. 일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일정한 표정과 말투와 몸짓을 계속 지어냄으로써 고객에게 유쾌한 감정을 선사해야 하는 노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미소를 지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친절한 한 척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어디스라든가 또 뭐 은행에서 일 보시는 이제 창구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텔레마케터, 전화 상담 받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또는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감정과 다르게 미소를 짓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아니죠, 겪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죠. 다 겪어봤을 겁니다. 이게 감정 노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고객 응대를 하는 분들, 마트 직원들, 백화점, 요식업, 승무원, 은행원, 또는 이제 뭐 콜센터, 고객센터, 상담원들,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경찰관, 소방대원, 공무원. 그러니까 이들은 좀 친절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덜 친절하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 또는 이제 조무사, 보육교사 이런 쪽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들 중에서 감정 노동자들이 거의 40%이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들이 이런 이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직업까지는 뭐 생각을 못 하겠고, 이제 요양보호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면,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보육교사들은 급여 인상, 이게 이제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어요. 2020년도 이제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54.5%가 바로 감정노동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기사인데,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실태,
뭐 이런 이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이 영상을 보시는 요양보호사분들, 이런 곳에 그냥 조합에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영상 하나 또 만들어서 설명 드릴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81.3% 이분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경우를 다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두 번쯤 들었는데 어떤 요양보호사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강도가 조금 약하다 싶으니까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이 이런 폭언, 폭행, 성희롱 다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제 폭행 기사입니다. 두들겨 맞고 꼬집혀도 호소할 곳이 없다. 요양보호사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사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제 당한 거죠. 심지어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들로부터 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급자 어르신.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도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라도 그 가정에 CCTV, 글쎄요, CCTV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CCTV가 있건 없건 요양보호사들은 뭘 걱정하느냐. 어르신에게 저항하다가 노인학대로 몰릴 수가 있다. 그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잘못 대응했다가 오히려 일이 커져가지고 직장을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언어폭력,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욕이라든가 폭언, 어떤 인격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반 직장 같으면, 글쎄요, 일반 직장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고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 쪽은 어떻습니까? 보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또 이제 제목만 보면 우리를 파출부처럼 대한다. 이 말이 가장 많아요. 제 채널에 댓글들 보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파출부 취급을 받고 있다. 또 이제 뭐 19.8%, 그러니까 조사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비율은 차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어폭력, 이제 이런 이제 성희롱, 심지어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만큼 어려운 여건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하소연을 하면은 센터나 요양원 측에다 하소연을 하면 뭐 직장 생활이 다 뭐 그러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디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소연을 하면 진짜 그랬느냐?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를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다 양심적이고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나 요양원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한테 또. 일리가 있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된 요양보호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권력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힘을 쥐고 있는 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권력관계에서 조금 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어디서 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뭐 알려진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사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때문은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자체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바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 여기는 요양보호사도 들어간다고 했죠. 이분들이 고객의 폭언, 폭행에 시달릴 경우 우리의 고객은 누구겠습니까?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어르신. 그들의 폭언, 폭행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켜야죠. 지금 그 고객으로부터 폭언 듣고 엄청난 어떤 그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또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대로 일을 시키냐 이거죠. 일단 중단을 시키라 이거예요.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 사업주가. 이것을 바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보호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당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이 기분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줄 수가 없다. 이 상태로는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손발이 떨려서 지금 일상생활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주에게 보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 얼굴만 보면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 지경인데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사업주는 거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왔습니다.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업주께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센터나 요양원책에다가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수급자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요양보호사가 저렇게 말하면 징징된다 이거야. 징징대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요양보호사가 좋아 보이질 않겠죠. 예. 그렇지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호 조치도 안 하고 오히려 막 타박을 합니다. 아니 직장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정신머리 갖고서 일을 하십니까? 극복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나왔던 1,000만 원. 심지어는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요양보호사가 불리하게 그렇게 조치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여기는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해서 건강을 해칠 염려는 일단은 중단을 시키라 이거예요. 일단은 휴식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급자가 또 보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포스터라든가 문구 이런 것들을 떡하니 붙여놓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그 일할 때 입는 뭡니까 조끼라든가
또는 그 요양보호사 그 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안내문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든 그 보호자를 찾아가서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태료 무시해야 돼요.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출되어도 무방비 상태가 될 가해 고객이 만약에 남성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런 경우에 방문 요양보호사를 그냥 혼자만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고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센터에서 무슨 헛소리냐. 아니 방문 요양은 2인 1조가 아니다.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문 요양은 1인 1조다. 혼자 가는 것이다. 방문 목욕이나 2인 1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남성 수급자 할아버지가 평상시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자꾸 폭언을 하시고 심지어 성희롱을 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그냥 그대로 가라 이렇게 조치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1,000만 원 과태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명이 1조가 돼서 근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겠죠. 방문 요양은. 그렇잖아요. 수급자도 별로 없고 수입도 별론데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쉬게 하셔야 된다. 쉬게 하면 요양보호사가 불려야죠. 일을 안 했으니까 임금을 못 받아가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휴업수당 주셔야 돼요. 휴업수당 주셔야 됩니다. 센터에서는. 요양원은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마찬가지. 아무튼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재가 또는 요양원, 요양보호사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센터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볼 땐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어르신이 또는 그 수급자 보호자께서 컴플레인을 해요. 우리 지금 집으로 보내는 요양보호사 별로다. 일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영 예의가 없고 사가지가 없다. 그래서 바꿔주라. 그 사람 보내지 마라. 이런 경우 흔하게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센터에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요양보호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급자 어르신이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하겠죠. 지금 어르신이 지금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라. 다시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하라.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집을 찾아가 사과해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센터에서 오히려 과태료를 무시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한 징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 채널이 아주 진짜 눈에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좀 발상을 좀 바꿔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실수를 덜 하시게끔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각종 폭력,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도망쳐라. 즉시 피하고 관리자 그러니까 센터나 센터 측에다가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당신이 와서 해라.
센터에서 가서 직접 해결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언을 하면은 아예 그냥 말대꾸를 하지 마라. 예, 말대꾸 하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상황들을 녹취를 해라. 녹취. 또는 녹음. 그걸 말합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대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업무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자꾸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관리자를 찾아가서 못하겠습니다. 저분이 자꾸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격 무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대꾸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 어르신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당장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센터에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민원 넣겠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짤짤매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민원을 넣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녹음을 해놓으세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 과도한 요구와 그리고 이제 폭언, 욕설, 폭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곧바로 센터나 요양원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실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뭐 실업급여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득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을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일하는 환경을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글쎄요 센터나 요양원에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셔야만이 알고 계셔야만이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